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드립니다. 야담TV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부산 근처 이씨 거상댁. 이씨 집안은 부산에서 손꼽히는 거상으로 외국과 명나라를 오가며 무역을 하는 큰 상단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하인과 넓은 저택, 그리고 창고에 가득한 비단과 곡식. 이 모든 것이 이씨 집안의 부를 말해주고 있었지요. 도련님, 빨리 도망가세요. 8살 소녀 소아가 10살 소년 이강의 손을 잡고 겁에 질려 뛰고 있었는데 뒤에서는 마을 아이들이 소리치며 쫓아오고 있었지요. 저 바보 도련님 잡아라. 겁쟁이 이강이를 혼내주자. 이강은 어려서부터 약하고 순했기 때문에 마을 아이들에게 늘 놀림을 당했답니다. 골목 끝에 몰린 두 아이. 아이들이 이강을 밀치려는 순간 소아가 벌떡 앞을 막아섰습니다. 도련님을 건드리면 내가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야. 뭐야, 여종 주제에. 아이들이 소아를 밀쳤고 소아는 그만 넘어지고 말았지요. 아야, 소아의 무릎에서 피가 났습니다. 이강은 소아를 일으키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소아야, 미안해. 괜찮아요, 도련님.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때였습니다. 이놈들! 감히 우리 노련님을! 소아의 아버지가 달려와 아이들을 쫓아냈지요. 아버지, 도련님, 괜찮으시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소아가 다쳤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후 소아의 어머니는 소아를 혼냈답니다. 이 못난 것이 도련님 일에 왜 끼어드냐? 하지만 어머니, 도련님이 다칠 뻔했어요. 그게 내가 상관할 일이냐? 우리는 종이다. 양반님들 일에 잘못 끼어들었다가는 목숨도 부지하기 어렵다. 종은 종답게 살아야 한다고. 그날 밤 이강은 몰래 소아를 찾아왔는데 소화야, 미안해. 이강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이거 너 주려고 가져왔어. 그것은 약과 한 봉지였답니다. 오늘 다친 거 미안해서. 소아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지요. 도련님, 고마워요. 소화야, 약속할게. 나중에 크면 꼭 너를 자유롭게 해줄게. 정말요? 응, 약속이야. 두 아이는 작은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이 훗날 얼마나 비극적으로 변할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답니다. 한편 그 시각 이강의 아버지는 소아의 부모를 불러 호통을 쳤지요. 내 놈 딸년이 감히 우리 이강을 다치게 해. 주인어른, 그게 아니라 앞으로 조심시켜라. 안 그럼 너희 식구 모두 다른 집으로 각자 팔아버릴 테니까. 소아의 부모는 바닥에 엎드려 빌었답니다. 그날 밤부터 소아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지만 이강을 향한 마음만큼은 더욱 커져갔지요. 야담TV 172번째 이야기. 죽은 줄 알았던 여종이 3년 만에 나타나 거지 도련님을 구한 이유가? 세월은 물 흐르듯 흘러 8년이 지났습니다. 이강은 18살 청년이 되었고 소아는 16살 아가씨가 되었지요. 어느 봄날 이강은 서재에서 글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에이, 천자문이 왜 이리 어렵냐? 이강이 머리를 긁적이는데 문 밖에서 누군가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호, 도련님도 어려운 게 있으시네요. 이강이 고개를 들었는데 소화? 그곳엔 아리따운 소아가 서 있었답니다. 8년 전 그 소녀는 이제 여인이 되어 있었지요. 긴 머리, 맑은 눈빛, 그리고 이강은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도련님, 얼굴이 왜 그리 빨개지셨어요? 아, 아니다. 날씨가 더워서 그런 거야. 호, 봄인데 벌써 더우시답니까? 소아가 빙그레 웃으며 방을 나가자 이강은 한동안 멍하니 문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아이고, 내가 미쳤나. 아니지. 소화가 저렇게 이쁘게 자랐으니 이건 당연한 거야. 우리 마을에서 소화처럼 이쁜 처녀가 없지. 한편 소아 역시 마음이 복잡했지요. 도련님이 나를 그런 눈으로 보시다니. 소아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도련님을 좋아했지만 이제는 그 감정이 사랑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마음을 숨기고 있었지만 늘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강이 친척 댁에 가서 한 달을 지내다 돌아온 보름달이 뜬 밤이었지요. 소아는 몰래 담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약속 장소는 뒷동산 커다란 소나무 아래였지요. 소화야, 도련님, 이강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미안하다. 늦었지?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소화야, 그동안 잘 지냈냐? 네. 도련님은요? 나는 너가 무지 보고 싶었단다. 이강의 솔직한 고백에 소아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소아가 자신도 모르게 대답을 했답니다. 도련님, 저도요.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가까워지고 있었는데 야, 이강이 발을 헛디뎌 비틀거리다가 소아와 함께 풀밭에 굴러떨어지고 말았지요. 도련님, 아야야, 두 사람은 풀밭에 뒤엉켜 있었고 이강의 얼굴은 소아의 얼굴 바로 위에 있었답니다. 도련님, 무거워요. 미안. 이강이 황급히 일어나려 했지만 소아의 긴 머리카락이 이강의 옷에 엉켜버렸습니다. 아이고, 이게, 도련님, 꿈틀대시면 더 엉킨다니까요.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 심장이 터질 것 같네. 이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소아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지요. 저도요, 도련님. 그래? 그때 이강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의 입술이 살짝 닿는 순간 소아의 눈이 스르르 감겼지요. 첫 입맞춤이었습니다. 짧은 입맞춤이 끝나고 두 사람은 얼굴을 붉히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소화야, 나랑 평생 함께 있어줄래? 소아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지요. 도련님, 하지만 저는 종이에요. 상관없어. 나중에 내가 꼭 너를 자유롭게 해줄 거야. 어릴 때 약속했잖아. 소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도련님. 평생 도련님과 함께 할게요. 그런데 두 사람이 다시 입맞춤을 하려는 순간 천둥 같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놈이 감히 이영감과 마님 그리고 하인들이 숲에서 나타난 것이었지요. 아버님, 어머님, 이 천한 계집이 감히 도련님을. 마님이 소아에게 달려들어 뺨을 때렸습니다. 으악, 어머님, 안 됩니다. 소화는 잘못이 없습니다. 닥쳐라. 이영감이 이강을 밀쳤지요. 내 놈이 종 따위에게 정신이 팔리다니. 소화는 종이 아닙니다. 이놈이 감히 저 하찮은 것이 종이 아니면 무엇란 말이냐. 당장 저 계집을 끌고 가라. 소화야, 이강이 소아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아버지가 막아섰답니다. 내 놈은 방에 들어가 있어라. 더 이상 그 계집을 만나지 마. 그날 밤 이영감 부부는 은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감, 저 계집년을 어찌할까요? 저렇게 놔두다간 우리 이강 앞날을 다 망쳐버리게 불을 보듯 뻔해요. 우리 이씨 거상이 부산에서 얼마나 체면이 있는데 천한 종년과 엮이다니. 대감, 소아를 다른 집에 팔아버리세요. 순간 이영감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지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부인은 신경 쓰지 마시오. 이튿날 새벽 이영감은 하인 몇을 불렀습니다. 너희 둘, 내 말을 잘 들어라. 네, 주인 어른. 저 계집을 데리고 뒷산으로 가거라. 그리고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 알겠습니다. 주인 어른. 그날 오후 하인들이 소아를 끌고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조용히 따라와. 도련님은요? 도련님께 인사라도. 입 닥쳐. 하인이 소아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지요. 한참을 걸어 깊은 산속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멈춰. 왜 여기서 멈추는 겁니까? 그때 하인 하나가 허리춤에서 칼을 꺼냈지요. 여기서 죽거라. 우리는 영감님 명을 따를 뿐이야. 소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날 죽이려고? 어쩔 수 없다. 어르신 명을 거역했다간 우리도 살아남기 힘들다. 하인이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숲속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강이었지요. 이강은 방에서 탈출해 소아를 쫓아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숨어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요. 소화야, 이강의 손이 떨렸습니다. 소화를 구해야 해.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만약 내가 나섰다가 아버지한테 들킨다면 이강은 나무 뒤에서 꿈쩍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아는 뒤로 물러서며 애원했지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도련님을 사랑한 게 잘못인가요? 잘못은 신분을 넘본 것이지. 자, 이제 눈을 감아라. 칼날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소아는 눈을 질끈 감았지요. 그 순간 소아의 눈가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나무 뒤에 숨은 사람의 그림자. 도련님? 소아는 희미하게 그 모습을 봤습니다. 숨어서 떨고 있는 이강을. 도련님이 저기 계시는구나. 소아는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도련님은 자신을 구하고 싶지만 두려워서 나오지 못하는 것을. 괜찮아요, 도련님. 나서지 마세요. 도련님까지 다치면 안 되니까. 소아는 눈을 감으며 작게 중얼거렸지요. 도련님, 사랑해요. 그 순간 윽. 칼이 소아의 어깨를 스쳤고 소아는 비명을 지르며 땅에 쓰러졌습니다. 어서 강에다 버리자. 두 아이는 소아를 계속에 던져놓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잠시 후 하인들이 완전히 사라지자 이강이 나무 뒤에서 뛰쳐나왔지만 소아는 이미 계곡물에 떠내려가고 없었지요. 소화야, 소화야. 이강은 계곡을 따라 달려갔지만 소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이강이 집으로 돌아간 후 숲속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회색 장삼을 입은 노스님이었습니다. 아이고, 이 아이가 왜 이런 곳에? 스님은 소아의 상처를 살폈지요. 아직 숨이 붙어 있구나. 걱정 마라. 아이야, 내가 살려줄 테니. 스님은 소아를 들쳐 업고 깊은 산속 절로 향했습니다. 아이고, 상처가 깊구나. 하지만 다행히 급소는 피했어. 해각 스님이 정성껏 소아를 치료하자 사흘째 되는 날 소아가 눈을 떴습니다. 깼구나. 아이야. 스님의 자비로운 얼굴이 보였지요. 여기가 어디죠? 지리산 자락의 작은 절이란다. 내가 산에서 너를 발견했지. 도련님은 소아가 벌떡 일어나려 하자 스님이 그녀를 말렸습니다. 아직 움직이면 안 된단다. 상처가 아물지 않았어. 하지만 제가 돌아가야. 어디로 돌아간단 말이냐? 스님의 말에 소아는 멈췄지요. 그렇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씨 거상댁으로 돌아가면 죽을 것이고 도련님은 자신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아이야, 여기서 쉬거라. 세상이 두렵거든 잠시 이곳에 머물러도 좋아. 스님의 따뜻한 말에 소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그렇게 소아는 절에서 지내기 시작했지요. 한편 부산 이씨 거상댁. 이강은 밥도 먹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이 영감은 아들의 모습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못난 놈, 언제쯤 정신을 차리런지. 에이 참, 괜찮을 겁니다, 영감님. 시간이 지나면 있겠지요. 마님이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흐른 어느 날, 이 영감에게 황만석이라는 한 거상이 찾아왔습니다. 이 영감, 오랜만이오. 오, 황 영감. 어인 일이시오? 이렇게 누추한 곳에 직접 오시다뇨. 좋은 장사건이 있어서 말이오. 외국에서 은을 사오는 건데 큰 돈을 벌 수 있소. 결국 이 영감은 황만석의 제안을 받아들여 집안의 모든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황만석의 함정이었고 반년 후 이씨 거상댁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감과 마님은 충격으로 병을 얻어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강은 졸지의 고아가 되었지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강은 거리를 떠돌며 구걸로 연명하는 신세가 되었지요. 그날 이후 3년이 흐르는 동안 부산의 상단가는 크게 변했습니다. 이씨 거상이 무너진 자리를 새로운 거상이 차지했지요. 그의 이름은 황만석, 부산에서 가장 크고 악랄한 상인이었습니다. 이강은 거리를 떠돌며 그 이름을 수없이 들었지요. 황만석, 그 양반, 장사 수완이 대단하대. 하지만 뭔가 수상쩍어. 너무 빨리 컸잖아. 이강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황만석. 그놈이 우리 집안을 무너뜨린 장본인이다. 언젠가 반드시. 하지만 지금의 이강에게는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티는 것만으로도 버거웠지요. 한편 절에서는 소아가 놀라운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천진난만한 소녀가 아니었지요. 세상을 보는 눈이 깊어졌고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도련님은 지금쯤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소아는 가끔 이강을 떠올렸습니다. 원망도 했지만 그리움도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절에 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비단 옷을 입은 사내, 바로 황만석이었습니다. 스님, 시주를 드리러 왔습니다. 오, 고맙습니다. 보살님. 황만석은 돈을 내놓으며 절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마당을 쓸고 있는 소아가 눈에 들어왔지요. 저 처자는 누굽니까? 아, 저 아이는 제가 산에서 구한 아이입니다. 허허, 그런 사연이. 황만석은 소아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저런 미인을 본 적이 없구나. 황만석은 욕심이 생겼지요. 스님, 실례지만 저 아이의 신분이 어떻게 돼요? 글쎄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산에서 다쳐서 쓰러져 있었으니 아마도 어느 집 종이었을 겁니다. 종이라고요? 황만석의 눈이 더욱 빛났습니다. 종이라면 만만하군. 양반집 딸이었으면 까다로웠을 텐데. 황만석은 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스님, 제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저 아이를 제가 거두고 싶습니다. 뭐라고요? 스님은 깜짝 놀랐지요. 제겐 딸이 없습니다. 양녀로 삼아 잘 키우고 싶습니다. 제가 좋은 옷도 입히고 좋은 음식도 먹이겠습니다. 황만석은 정중하게 말했지만 거짓말이었지요. 양녀가 아니라 첩으로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스님은 소아를 불렀습니다. 소아야, 너를 거두겠다는 분이 계신다. 저를요? 그래, 부산의 큰 거상이시지. 양녀로 삼아 잘 키워주시겠다고 하셨어. 소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절에서 평생 살 수는 없지. 그리고 혹시 부산이라면 도련님을 다시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스님. 그분을 따라가겠습니다. 소아의 대답에 스님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요. 하지만 스님도 소아도 몰랐습니다. 황만석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이강의 집안을 망하게 만든 원흉이라는 것을. 며칠 후 소아는 황만석을 따라 절을 떠났습니다. 한편 황만석은 가마 밖에서 걸으며 혼자 웃음을 지었지요. 저런 미인을 공짜로 얻다니. 스님도 참 순진하군. 양녀, 껄껄껄, 이런 횡재가 있나? 황만석의 속셈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산거리에 도착했을 때 그때였습니다. 구걸 좀 하시죠.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아가 고개를 돌려보니 거기엔 누더기를 걸친 거지가 앉아 있었는데 수염이 덥수룩하고 얼굴은 때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아는 그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저 사람은 도련님? 분명 도련님 같았는데. 잠시 뒤 도착한 황만석의 저택은 거대했습니다. 넓은 대문, 화려한 정원, 그리고 수많은 하인들. 이분은 오늘부터 우리 집 양녀시다. 모두들 잘 모셔라. 네, 주인어른. 소아는 안내를 받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지요. 이강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으니까요. 분명 이강 도련님이었어. 도련님, 어떻게 그렇게 되신 거죠? 대체 무슨 일이? 이튿날 소아는 하녀를 불렀습니다. 춘심아. 네, 아가씨. 혹시 이씨 거상댁에 대해 아니? 아, 그 집 말씀이세요? 춘심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부산 최고의 거상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망했어요. 외국 무역에 손을 댔다가 사기를 당해서 전 재산을 잃었대요. 주인 부부는 충격으로 돌아가시고 아들은 거지가 되어 거리를 떠돈다더군요. 소아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도련님이 그런 모습으로. 소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가씨,
왜 우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불쌍해서. 소아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소아는 몰래 저택을 빠져나와 이강을 받던 거리로 향했습니다. 도련님, 제발 거기 계세요. 거리에 도착했을 때 이강은 여전히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 좀 드시겠어요? 소아가 품에서 주먹밥을 꺼내자 이강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드세요. 이강은 떨리는 손으로 주먹밥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가 주먹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소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요. 도련님, 얼마나 굶으셨어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강이라고 합니다. 혹시 저를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냥. 소아는 얼른 고개를 저었지요. 아직은 안 돼. 그런데 아가씨는 누구십니까? 저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에요. 소아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강은 소아를 계속 바라봤지요. 아가씨, 그런데 왜 계속 우세요? 소아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소아는 얼른 눈물을 닦았습니다. 또 뵐 수 있을까요? 저야 늘 여기 있습니다. 갈 곳도 없고 받아주는 곳도 없답니다. 이강의 쓸쓸한 대답에 소아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럼 내일 또 올게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가씨. 소아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해 뒤를 돌아봤지요. 이강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꼭 구해드릴게요. 그날 밤 소아는 혼자 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도련님을 도울 수 있을까? 그리고 나를 어떻게 밝혀야 할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나요. 황만석이요. 소아의 얼굴이 굳으며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이 늦은 밤에 무슨 일이세요? 아가씨, 잠깐 이야기 좀 하고 싶소. 황만석이 방 안으로 들어오려 하자 소아가 문을 막았습니다. 밖에서 말씀하시죠. 허허, 그럴 것 없지 않소. 이제 아버지와 딸이 될 사이인데. 황만석이 한 발 더 들어오려 했지만 소아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아직 정식으로 양녀가 된 것도 아닌데 예의가 아닙니다. 황만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알겠소. 그럼 내일 이야기하지. 황만석은 돌아섰지만 눈빛에는 불쾌함이 서려 있었지요. 소아는 문을 닫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이상한 사람이야. 조심해야겠어. 다음 날 소아는 다시 거리로 나갔습니다. 이강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요. 또 오셨군요, 아가씨. 소아가 웃으며 주먹밥을 건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가씨는 왜 저 같은 거지에게 이렇게 잘해주시는 겁니까? 그냥 제가 아는 사람과 비슷해서. 저와 비슷한 사람이요? 네. 어릴 적 알던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소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글쎄요,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말투도 그렇고 혹시 이렇게 되신 사연이 있으신가요? 소아가 조심스럽게 묻자 이강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말하기 부끄럽습니다. 사실 저희 집안은 원래 부산 최고의 거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사기를 당하셨고 모든 걸 잃었습니다.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저만 남았습니다. 이강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그리고 제겐 더 큰 죄가 있습니다. 무슨 죄요? 옛날에 제가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저 때문에 죽었습니다. 제가 비겁해서, 제가 겁쟁이라서 그녀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강이 고개를 숙이며 흐느끼자 소아는 이강을 꼭 안았지요. 울지 마세요. 그녀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아십니까? 그녀는 분명 저를 원망했을 겁니다. 아니에요. 그녀는 당신을 사랑했을 거예요. 끝까지.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소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로 그 여인이니까요. 뭐라고요? 도련님 저 소아예요. 소아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강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소아를 바라봤지요. 그럴 리 없어. 소화는 죽었어.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이강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소화? 정말 소화야? 네, 도련님. 저예요. 소아예요. 소아가 울먹이며 말했지요. 이강은 소아를 끌어안았습니다. 소화야. 정말 내가 살아있었구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구하지 못해서.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소화야, 용서해줘. 내가 비겁했어. 괜찮아요, 도련님. 소아가 이강의 뺨을 쓰다듬으며 말했지요. 사실은 제가 다 봤어요. 그날 밤 도련님이 나무 뒤에 숨어 계신 거. 이강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걸 알았어? 그런데 왜 모른 척한 거야? 도련님이 다칠까 봐요. 나서시면 도련님도 위험할 거 아니에요. 차라리 제가 혼자. 소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련님, 일단 도련님이 계신 곳으로 가요. 여긴 보는 눈이 많아요. 그날 밤 이강이 머무는 허름한 빈집 안. 이강과 소아는 서로를 마주 보고 있었지요. 소화야, 3년 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그리고 매일 매 시간 후회했었다. 널 구하지 못했던 것을. 괜찮아요, 도련님. 이제는 절대 놓지 않을 거야.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겹쳐졌고 처음으로 하룻밤을 함께 보냈지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작은 신음소리와 속삭임이 빈집 안에 조용히 울려 퍼졌지요. 한참 후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누워 있었습니다. 도련님. 응? 이제 할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 도련님, 황만석이라는 사람 아세요? 황만석? 아시는군요. 물론이지. 그놈이 우리 집안을 망하게 만든 장본인이야. 그 사람이 지금 제 양아버지예요. 뭐라고? 소아가 모든 것을 설명했지요. 스님이 자신을 구했고 황만석이 양녀로 데려갔으며 하지만 황만석의 속셈은 따로 있다는 것을. 도련님, 제 말 들어보세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 황만석에게 복수해요. 복수? 네, 그는 저를 양녀로 들였지만 아무래도 저에게 흑심을 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련님과 제가 함께 하기 위해서는 도련님의 복수가 성공해야 해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황만석 집 안에 있잖아요. 증거를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도련님도 도와주세요. 무엇을 하면 되는데? 도련님은 황만석 집에 하인으로 들어가세요. 하인? 네, 그래야 안에서 정보를 모을 수 있어요. 알았어. 내가 원한다면 함께 그놈을 무너뜨리자. 하지만 소아야, 조심해. 그놈이 너한테 손대면?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다음 날 새벽 소아는 일찍 저택으로 돌아왔는데 황만석이 대문 앞에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디 갔다 오는 거냐? 황만석의 목소리가 차가웠지요. 소아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어인일로 나와 계십니까? 일찍 잠이 깨어서 잠시 산책을 하고 왔습니다. 새벽에? 혼자? 네, 거짓말 마라! 황만석이 소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남자를 만났지? 아니에요. 소아가 팔을 빼려 했지만 황만석은 놓아주지 않았지요. 이 계집이 감히! 그때 소아는 결심했습니다. 지금이야. 소아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인 어른, 제발 거래 하나 하시죠. 황만석의 손이 멈췄습니다. 거래? 네, 제게 자유를 주시면 제 전부를 드리겠어요. 전부라고? 네, 주인 어른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요. 황만석은 소아의 말에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허허, 그래, 그렇게 나오는구나. 주인 어른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좋아. 아주 좋아. 하지만 급할 것 없지. 천천히 즐기도록 하지.
황만석이 소아의 턱을 들어 올리며 음흉하게 말했지요. 그럼 내일 밤부터 내 방에 오도록 해. 그리고 며칠 후 황만석 저택에 새 아인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강이었지요. 소아가 은밀히 주선한 것이었습니다. 이강은 다른 하인들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방일, 청소, 심부름, 무엇이든 시키는 대로 했지요. 어느 날 밤, 이강은 황만석의 서재 근처를 지나가다 대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영감님, 이번 거래는 큰 돈입니다. 얼마나? 만냥은 좋게 될 겁니다. 허허, 좋아. 그런데 상대방이 눈치챌까 걱정입니다. 걱정 마. 내가 언제 들킨 적 있나? 황만석의 웃음소리가 들렸지요. 이강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역시 아직도 사기를 치고 있구나. 그날 밤 이강과 소아는 황만석이 외출한 틈을 타서 서재로 향했습니다. 촛불을 켜자 수많은 장부가 보였지요. 소아와 이강은 장부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있다. 이거야. 이강이 한 장부를 펼쳤는데 거기엔 황만석이 사기친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씨 거상, 은거래 사기 만냥. 박씨 상단, 곡식거래 사기 5천냥. 최씨 집안, 비단거래 사기 3천냥. 이 나쁜 인간,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련님, 이걸 가져가야 해요. 그래. 이강이 장부를 품에 넣고 나가려는 순간 거기 누구냐? 문 밖에서 하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하네. 분명 불빛이 보였는데. 하인이 서재를 둘러보았고 이강과 소아는 숨을 죽이고 있었지요. 하인이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때 거기 뭐 하는 거냐? 밖에서 다른 하인이 소리쳤습니다. 아, 네. 지금 갑니다. 다행히 하인은 나갔고 이강과 소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련님, 이제 나가요.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서재를 빠져나와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황만석은 소아와 밤을 보내기로 약조한 날이었기에 기대에 부푼 채 기다리고 있었지요. 소화가 곧 올 텐데. 오늘 밤은 내 반드시 널 실컷 데리고 놀겠다. 황만석이 음흉한 웃음을 지었지요. 한편 그 시각 소아는 이강을 만나고 있었지요. 도련님, 오늘 밤 황만석이 저를... 소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요. 안 돼. 이강이 소아를 붙잡았습니다. 가지 마. 하지만 의심받으면... 상관없어. 너를 그놈한테 보낼 수 없어. 소화야, 이제 증거도 있으니 관아에 가자. 하지만 도련님, 지금은 한밤중이에요. 관아는 내일 아침에야 문을 엽니다. 바로 그때 하녀가 달려왔습니다. 아가씨, 주인어른께서 당장 오라고 하십니다. 도련님, 제가 가지 않으면 황만석이 의심하고 도망칠 거예요. 내일 아침까지 시간을 벌게요. 소아는 이강을 뿌리치고 황만석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황만석의 방문 앞, 소아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지요. 방 안에는 황만석이 앉아 있었고 술상이 차려져 있었지요. 오, 왔구나. 소아는 문을 닫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허허, 기다린 보람이 있구나. 자, 이리 와서 앉아보거라. 어서 한잔하거라. 소아는 입에 대지는 않았습니다. 왜 안 마시느냐? 저는 마시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황만석이 소아의 손을 잡아 억지로 잔을 입에 갖다 대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때? 좋지? 바로 시작하자꾸나. 황만석이 소아를 침상으로 밀어붙였지요.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소아가 발버둥 치자 황만석은 더욱 거칠게 다가왔지요. 거래하자고 한 게 너였잖느냐? 내년이 전부를 준다고 했잖느냐? 황만석이 소아의 저고리에 손을 대는 순간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이강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이 자식아! 소화에게서 손 떼! 너는 누구냐? 이강이 주먹으로 황만석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으악! 감히 내 얼굴을! 여봐라! 밖에 누구 없느냐? 황만석이 소리치자 고타인들이 몰려왔습니다. 주인어른, 저놈을 잡아라! 하인들이 이강을 에워싸자 이강은 품에서 장부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오? 그건! 황만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이 지금껏 사기극을 펼친 모든 기록이오. 내 이미 이 장부의 사본들을 관아에 보냈소. 그러니 이 자리에서 허튼 짓 할 생각은 마시오. 그리고 당신이 나를 기억 못하시는 모양인데 나는 이강이오. 이씨 거상의 아들. 당신이 망하게 만든 그 집안의 장손. 황만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강? 그럼 넌? 그렇소. 당신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소. 당신 때문에 내가 거지가 되었소. 이강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그건 장사였을 뿐이야. 장사? 사기를 장사라고 하시오? 내 놈이 내가 뭘 안다고! 황만석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는 다 알고 있어. 당신이 외국 상인 행세를 한 부하를 시켜 거짓 계약서를 만들었다는 것도, 당신이 가짜 은을 진짜처럼 속였다는 것도. 그만! 가까이 오지 마! 당신 수하를 제외한 이 집의 하인들은 아무 죄도 없소. 그리고 여기 있는 하인들은 듣거라. 어차피 내일이면 황만석은 관아에 잡혀갈 것이다. 내게 허튼 짓 할 생각을 말고 지금 당장 황만석을 잡아다 묶으시오. 이강의 말에 하인들이 처음에는 황당해했지만 이내 황만석에게 다가가 그를 붙잡고 밧줄로 묶었습니다. 이놈들, 내가 누군 줄 알고! 하지만 소용없었지요. 그리고 다음 날 관아, 사또는 황만석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도록 명령했지요. 그리고 이강의 집안도 일부 보상을 받았지요. 옛말에 일락천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한 약속은 천금과 같다는 뜻이지요. 어린 시절 이강은 소아에게 자유를 약속했습니다. 비록 그 약속을 지키는데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 이강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소아도 이강을 끝까지 믿었지요. 때로는 인생이 우리를 배신하고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조차 우리를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함께 일어서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요? 오늘도 야담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뒤에 뜨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합니다.